웹페이지 순서를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인터넷 검색 엔진 검색을 포함하는 웹페이지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기가 너무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웹페이지에서 기능과 속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이제 검색 결과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도와 적합도, 중요도와 중요도와 검색 엔진 빠른 시간 내에 검색해서 미리 지정한 인덱스란 단어를 웹학습 순으로 수집하여 정리한 목록 여기에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를 적용합니다. 이때 웹페이지는 중요도 함께 되어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검색 엔진은 미리 인덱스를 만든대, 그죠? 인덱스는 이제 어떤 단어가 웹페이지에 있는지, 그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웹페이지 중요도 얼마인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중요도, 중요도란 말이죠. 중요도. 자, 중요도는 웹페이지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을 시청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의 균등에 나눠진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에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며 두 웹페이지 각각 2가 보내진다. 자, 이제 이 예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중요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4가 한데 A가 연결한 페이지는 BC. 그래서 A에서 B에 2, A에서 C에 2. 그래서 다른 웹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받은 값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은 값을 두 이의 댐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이게 뭔 말인가? 또 나왔죠? 자,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왜 자꾸 나가주지? 음, 들리 지금 들려? 네. 신지 들려? 네. 시온이는 시온이 문제. 시온이도 들리지? 네. 자, 그래서 자, 댐핑 인자는 사용자를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자, 댐핑 인자는 모두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댐핑 인자는 0.8이고 또 두 웹페이지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페이지로부터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은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 값이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웹페이지 연결한 링크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주기적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댐핑 인자는 뭐냐?
자, 댐핑 인자는 웹페이지를 보다가 링크를 따라 다른 페이지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값이에요. 다시, 댐핑 인자는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보다가 링크를 따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동하지 않은 값이 20%라면 댐핑 인자는 0.8이야. 그러니까 앞에 B와 C가 각각 2를 받는다 그랬지. 이 앞에서, 그죠? 이 앞에서 2를 받는다 그랬잖아. 2. 그러니까 2 곱하기 0.8 하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실제로는 1.6을 받는다. 예, 그죠? 1.6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또한 웹페이지 링크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중요도를 주기적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링크를 통해 값에 에, 자, 링크를 통해 전달되는 값에 댐핑 인자를 적용하면 최종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문단에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 자, 적합도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 수, 웹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페이지 글자 수는 전체 웹페이지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자, 뭔 소리인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며 화면에 나열되는 웹페이지 순서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검색어와 관련된 웹페이지를 찾는데 이때 중요한 게 적합도야. 그래서 이게 적합도란 이 웹페이지가 사용자가 찾는 거와 얼마나 잘 맞는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조건은 세 가지. 현재 웹페이지에 검색어가 많이 나올 수 있냐? 이 적합도. 그 검색어가 다른 웹페이지에 적게 나올수록 이것도 적합도가 높아지는 거죠. 현재 웹페이지 글자 수가 전체 평균보다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도가 좋아지는 세 가지. 현재 웹페이지에 검색어가 많이 나오고 검색어가 다른 웹페이지 적게 나올수록 현재 웹페이지 글자 수가 전체 평균보다 적을수록. 예를 들어서 사과를 검색했는데 어떤 짧은 글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다른 웹페이지에서는 사과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페이지의 적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색어의 빈도,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페이지 수, 페이지 글자 수를 이용한 적합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한눈에 보면은 자, 웹페이지는 정보 수집해, 그리고 인덱스 작성해, 중요도 계산해, 그리고 적합도 계산해, 그리고 중요도 적합도가 기타 항목을 합산하는 거지. 그래서 검색 엔진은 미리 만든 인덱스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중요도와 검색어에 대한 적합도 등을 계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색 순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지문인데 검색 엔진을 통한 웹페이지 순서 결정하는 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이 들었던 건데, 자, 14번은 14번은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가장 적절한 것.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 가장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야. 그냥 적절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거라면 이 안에 함정을 파놓고 있다.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서 그 오답을 고르게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심지가 3번을 골랐네. 자, 이거 봅시다. 3번. 링크 분석 기법은 웹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페이지 적합도 값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자, 요 3번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보세요. 어, 링크 분석 기법은 적합도 값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야. 중요도. 응? 적합도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진짜 알겠어?
네. 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자, 중요도. 자, 댐핑 인자를, 음, 자, 사용할 때, 사용자가 링크에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확률을 반영한 값이라 그랬어. 그 비율이 20%이면 댐핑 인자가 0.8이라 그랬죠. 그죠? 예, 20%면 0.8이라 그랬어. 그래서 20이면 0.8이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작아짐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사용자 링크에 따라 다른 웹페이지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5, 16, 17은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냈습니다. 15번은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하는데 다들 5번 했네. 네, 정답이죠. 자, 네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네 번째 문단에 자,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죠? 어, 그 검색어를 포함한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페이지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그랬어. 그죠? 예. 그리고 그러므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 해당 주제에 포함한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음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전체 웹페이지 평균 글자 수에 비해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단어가 자주 사용하는 거, 해당 검색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높아진다? 니은이 적합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도 5번 정답. 자, 16번의 내용은, 자, 요런 이제 보기가 나오면 외적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거죠. 그죠? 사례에 적용하는 건데, 자, E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5이다 그랬죠. 자, E에서 이렇게 C로 가는 거죠. E에서 C로. 자, C의 중요도는 B와, 그 다음에, 2로부터, 그죠? B와 2로부터, 받은 값의 합이 2의 중요도는 16이 되고, 그죠? 이 16이야. 두 개 받았게 16이야. 0.8이니까 2를 BC와 8씩 균등에 나눠주게 되죠. 여기에 인자 0.5를 곱하면 B와 C가 2로부터 받은 각각 합이 4이죠. 2씩 한편 B는 이렇게 받은 A와 C의 2씩 균등에 나눠주는데 댐핑 인자는 0.5를 곱하면 B로부터 C가 받는 값은 1이 되는 거야. 그죠? 0.5를 곱하니까. 자, 그래서 C가 B와 2로부터 받는 값은 각각 1과 4이므로 합한 중요도는 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7번의 문매 A에 가장 가까운 A는 뭐라 했어요? 넘는은 뭐죠? 넘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 지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자, 2번에 넘어서는 뭐야? 높은 곳을 지나는 거고, 3번에는 경계를 넘은 거고, 4번은 어려운 고비를 넘은 거고, 5번은 일정한 곳에 가득 차가 나머지가 밖으로 나온 거를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부터 21번까지 문학 지문은 이것도 다들 대체적으로는 잘 풀었어요. 자, 이거는 정수장전입니다. 정수정전. 그건 어떤 문학 작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수특에 나왔던 거예요. 수특에 나왔던 건데. 이제 고전 산문은 대개가 여자, 그죠? 그리고 서민, 평민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시련과 고난 극복 과정을 예, 무용담 등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 진짜 군담 소설이다. 정수정은 가정의 어려움이 닥치자 남장을 하고 과감히 남성 위주 사회에 뛰어들어 장원급제를 이루고 국가적인 공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남장은 정수정이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법.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남성 사회,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남성이 하지 못했죠. 병자란, 임진왜란, 그죠? 남성 위주 사회를 이제 꺾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가 물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성이 한다라는 것을 여류 작가들이 이제 계속 드러내고 있죠. 또 사실이 드러나는 이후에도 임금은 정수정을 대원수 임명하는데 이러한 점은 정수정의 영적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정수정이 대원수로 중군장인 남편 장년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 박시전하고 비슷하죠. 내고 가문의 원수를 갚는 장면에서 여성 주인공 정수정의 영적 면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이 정수정이 여성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남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큰 공을 세우는 것은 조선 후기 여성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죠? 남자들의 무능을 고발하는 거죠.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 당시에는 다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남성 사회에서 그들의 이제 수치를 대신 보복하기도 하면서 여성이 이제 예, 그 일약 그래서 영웅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줄거리는 보면 홍나라 때 병부상서 국방부 장관이죠. 성공국 혈육이 없이 근심하다가 뒤늦게 딸을 낳고 이름을 수정이라 해요. 정국공은 왜 자꾸 이 송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왜 송나라 나오겠어? 이제 우리나라 왕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왕이 뭐 침략받은 우리나라 왕은 뭐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능. 그뭐 역적.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송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중국을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자, 전국공은 정수성 아들 장영과 수정과 혼약을 맺는데 이때 전국의 모함한 잔량으로 인해 전국공은 기양을 가고 기양과 죽고 부인 양씨도 숨을 거둔다. 자, 이제 영웅의 시련이 나오죠. 영웅의 시련. 영웅은 이제 원래 기한 탄생인데 여기 기한 탄생은 아니죠. 이제 시련이 나 시련. 자, 해를 단신 수정은 남장을 하고 무예를 닦아 장원급제를 하고 한림학사가 된 후 장원급제 한림학사에 또 이건 문과야. 붙인 원수인 전량의 악행을 폭로한다. 대원수가 된 수정은 북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계산하는데 임금은 수정과 장년을 부마로 삼으려 한다. 이 수정은 남장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비는데 천자는 수정을 용서하고 장년과 혼인하게 한다. 호왕이 이제 청나라는 모두의 원수가 되네. 침공하자 수정은 대원수로 장년은 중군장을 추천하는데 불량과 운반 과정에서 장년이 실수를 하자 수정이 장년을 참수하려 하지만 주의의 만류로 곤장을 다스린다. 이제 공정하다는 걸 보여주죠. 적군을 물리친 수정은 잔량을 처단하여 부친을 원수로 갖고 금이 환영한다. 자, 이후 수정은 정형과 화해를 하고 여성을 행복히 살다 75세 나이에 승천한다. 그래서 뭐예요? 승천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승기를 두어서 출생이 기이하지 않지만 그 결말을 기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사건 과정. 임금이 정수정과 정년을 부마로 삼으려고 한다. 장년은 임금에게 말해 항공하지만 정수정은 임금의 분부를 거둬달라고 하는데 여자니까.
정수정이 자신의 남장사에 어쩔 수 없이 털어놓고 임금은 정수정이 영조하려고 높이 평가합니다. 정수정과 장년이 혼인을 한 수. 정수정은 대원수로 장년은 중군으로 출전하고 정수정이 부부의 의를 내서 정년 갈등을 겪고 정수정이 전쟁에 승리해 아버지 원수를 갖고 경성으로 돌아온다. 정수정 장년 부부인데 갈등이 있어요. 그죠? 예. 오케이.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본문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전체 주제는 정수정의 고난과 영적 활약이죠. 영적. 네. 이 인물에 대한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을 찾아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18번에. 네. 4번이죠. 여러분 좀 더 4번에 맞았어요.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기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해요. 자, 한복은 정수정 대원수의 명령을 받고 군사를 지휘하여 진량의 기양지에 가서 그를 결박하고 본진으로 돌아왔죠. 그 본진에서 정수정이 무사에게 호령하여 진량을 처형하죠. 그래서 어, 요 묻는 내용은 아닙니다. 19번에 이제 어휘에 대한 얘기죠. 기응미음의 적절치 않은 것은 자 2번. 자 틀린 거 니은 니 뭐죠? 황매 급하니 수의 행장을 빨리 행장을 차리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니은 앞에 내용을 보면 이미 정상선은 중간을 통해 자신이 기양가게 되었다는 비보를 들었죠. 니은은 사관이 정상서에 빨리 기양지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제시하는 말이지 정상서로 하여금 비보가 전해진 걸 짐작하게 만든 말은 아닙니다. 15, 20번. 자, A, B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거. 매력적 오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맞으셨네. 3번 답입니다. 자, B는 A는 장계였고 첩서, 황제께 첩서, 보고서죠. 자, 요 부분은 20번의 내용 이제 소지의 기능 파괴. 첩서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는 글이죠. 정수정은 호황을 격파했다고 승전한 내용이 비를 작성해서 한 게 올린 거예요. 3번 맞고 21번. 자,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서 틀린 사람이 있어요. 외적 증거에 따른 거, 이 글을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걸 찾는 거. 정수정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을 덕목으로 갖춘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자, 시온이 3번이라는 틀린 거 알겠지? 자, 봅시다. 3번. 자, 호왕이 장인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고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이 정수정의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 역할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왕의 침에 맞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틀린 거를 찾는 거니까 맞는 얘기. 출전한 군대에서 아내인 정수정은 대원수이고 남편인 장녀는 부하인 중군장 임무를 맡고 있죠. 그러니까 태부인이 장년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서 부인의 욕을 보고 돌아왔다는 통분하는 모습을 자신의 며느리 정수정의 군대를 지휘를 해서 남편인 장년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즉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한 심정을
드러낸 거죠. 예, 그쪽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장년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놀아가고 싶어함을 알 수 있는 뭐 말이 안 되고. 자, 작년에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은 고민은 보기에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이면서도 부녀자로서 덕목을 지니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인 정수정이 서로 다른 역할과 관련한 갈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정수정의 답답한 심사는 시어머니 태부인의 편지를 받으면서 해소되고 있죠. 이 글에서 정수정이 답답한 심사 때문에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을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우리가 그 서울에서 그 청년들이 와서 수련을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해요. 그러나 우선은 수업하는 걸로 하고 가능한 수업을 할 건데 좀 일찍 끝내면 될 것 같고 행복하이어가 9시까지. 네, 9시 조금 넘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정말 못하면 제가 그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22번부터 22번부터 31번까지 할 수 있을까? 22번부터 31번까지 내일 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밤늦게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